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 방송된 건축 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영상에 이어서 건축주가 피해야 될 건축 설계 사무소의 특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설계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입니다. 건축 설계 관계자에게 이 방송을 올린다고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올립니다. 건축주가 피해야 될 설계사무소의 유형들입니다. 첫 번째, 건축 설계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설계사무소 내에 직원이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설계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직원이 4명에서 5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직원의 숫자는 각 직원들의 설계 능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설계 직원이 있어야만 자체적인 설계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경비 절감 차원에서 직원을 한두 명 또는 아예 직원을 두지 않고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분들이 꽤 많이들 있습니다. 이렇게 영세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의뢰받으면 설계 도면을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설계 업무의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설계 팀원들 간의 소통 작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설계를 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설계 작업은 각 직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설계 도면 업무를 배당받고 완성이 되면 그 도면들을 취합하여 프로젝트 팀장이나 설계소장이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완성해 나가는 작업입니다. 이 정도의 간단한 설계 작업만으로도 설계 요원의 필요성이 절실한데 설계 직원이 없거나 한두 명밖에 없다는 것은 설계가 수주되면 그 설계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면 설계 작업을 설계 용역 업체에 맡겨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서 설계 용역 업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런 행위는 불법은 아닐지라도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라면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바로 건축주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자, 여기서 건축주들이 잘 몰랐던 단어인 설계 용역업소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계 용역업소는 여러 군데의 영세 설계사무소에서 설계 일을 받아 설계를 해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설계 용역업소는 설계의 노하우와 경험이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설계를 하청받아 기본적인 사항만 설계를 하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이런 설계 용역업소에 설계 일을 맡기는 설계사무소들이 많이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비교해 본다면 간판에 갈비탕 전문이라고 하여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하였더니 주방에서 정성 들여 육수를 우려낸 갈비탕을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이미 만들어진 밀키트 갈비탕 포장지를 뜯어 전자레인지에 데워 음식이 나온다고 하면 그 고객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맡긴 설계가 이런 식의 용역업소의 설계를 거쳐 완성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계 도면 부실의 근본적 원인의 출발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서 수주받아 일하는 업소가 충실한 설계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 정성을 다 하겠습니까? 자기 설계도 아닌데 건축사로부터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일하는 설계 용역 업소에서 설계된 설계 도면은 그 부실의 정도가 이루 말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설계를 수주한 건축사도 귀찮아서 하지 않는 설계를 설계 용역 업소에서 정성 들여 설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이로 인한 건축주의 피해 또한 상상을 불허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들을 건축주는 꿈에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계를 의뢰하실 때 건축사에게 꼭 질문하시고 확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의뢰한 설계를 직접 건축사가 설계사무소에서 하시는지 아니면 혹시 용역업소에 맡기시는지를 꼭 질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듣는 순간 건축사는 확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설계 용역업소에 내 설계일을 맡기는 일은 없겠지요. 두 번째입니다. 설계사무소의 전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병원에 갈 때 내 병에 맞는 병원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팔이 부러졌는데 내과로 가지 않겠지요. 자, 이렇게 병원은 간판에 치료 담당 과목을 적어라도 넣는데 설계사무소는 그 간판을 자세히 보시면 그런 것 없습니다. 간판만 봐서는 그 설계사무소의 주 설계 분야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설계사무소에서 모든 프로젝트를 다 설계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 설계는 엉망이 됩니다. 만약에 의뢰하실 건축물이 특히 특수용도, 즉 전문 병원 시설, 스포츠 전문 시설, 특수학원 시설, 기타 등등의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전문적인 실제 설계 사례가 꼭 있는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건축사가 경험이 없어서 전문 공간의 치수와 특수 설비 등 건축 전반에 관한 디테일을 설계 도면에 표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건축주가 생각하는 건물 용도의 건축 설계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건축주가 원하는 용도의 설계를 경험하지 못한 건축사는 설계 도면 또한 아주 미흡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설계 도면의 미흡으로 인해 총 건축 공사비가 끝도 없이 올라가겠지요. 장담합니다. 공사비 증액, 불을 보듯 뻔합니다. 건축주가 계획하고 있는 용도의 건물을 설계해 본 경험이 축적된 건축 설계 사무소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허가 도면을 본 설계 도면으로 대체하는 경우입니다. 본 설계 작업은 안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 또 드리지만 허가 도면으로 건축 견적을 보고 건축 시공을 하면 건축비의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허가 도면과 본 설계 도면의 차이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도면이란 지자체에서 요구한 최소한의 도면 구성으로 그 종류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해진 도면만 설계하여 제출하면 허가가 납니다. 허가 도면과 본설계 도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빠르게 이해를 돕기 위해 허가 도면을 만약에 40장 정도 설계했다면 본설계 도면은 그보다 훨씬 많은 50에서 60장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 도면 장수의 차이만큼 설계가 허가 도면에서 누락된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실한 허가 도면으로 시공사의 견적을 의뢰하면 그냥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호구되는 건축의 첫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설계를 의뢰하실 때 꼭 설계사무소 소장에게 또 물어보셔야 됩니다. 허가 도면 이외에 본설계 도면도 작성하실 거죠? 이렇게 조 감독이 말씀드린 대로의 과정을 설계사무소 소장과 공유하시고 그에 따른 설계비는 충분히 보상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만 건축 시공에서의 추가적 변경사항과 누락된 부분의 시공 비용 추가 등등에 호구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강조드립니다. 설계비는 총 공사 시공비의 3에서 8%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잘 설계된 도면은 추후 발생할 추가 공사비와 설계 부실로 인한 공사비의 증액을 최대한으로 방어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설계비를 아끼려 하지 마시고 좋은 건축사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건축주는 건축사라 하면 설계 기술력들이 거의 비슷하겠지 라고들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건축사마다의 설계 기술력의 차이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습득하셔서 주위에 좋은 건축사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는 건축주가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할 때 꼭 필요한 도면의 명칭과 축척 기준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 도면의 명칭과 축척이 설계 도면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는 그런 기준들을 많이 무시들 합니다. 다음 편에 방송될 도면의 종류만 건축사에게 보여주시고 그대로만이라도 설계 도서에 표현이 된다면 건축주는 일단 설계 도면의 구성과 내용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이 방송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 감독 이만 물러갑니다.